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배가 아프고 급하게 들어간 종목은 내가 사자마자 귀신같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밤새 유튜브를 보고 차트를 공부해도 왜 내 계좌는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마이너스일까요? 혹시 세력이 나만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억울한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천재들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투자의 교과서라 불리는 잭 슈웨걸의 헤지펀드 시장의 마법사들입니다. 저자는 월스트리트에서 전설로 불리는 15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행운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았고 수십 년간 시장 평균을 압도하는 진짜 고수들이죠.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퀀트 투자의 아버지 에드 소프 같은 거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투자의 절대 원칙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수들이 미래를 예측한다고 착각합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죠.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마법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모른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수조 원을 굴리는 사람들이 미래를 모른다니요? 콤 오셰아 같은 매니저는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젖지 않을 방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지를 먼저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를 봅시다. 그는 젊은 시절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했다고 자만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처참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포기했겠지만 그는 그 실패를 통해 투자의 성배를 발견합니다. 바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 더하기 반성은 발전이라는 그의 공식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수학 교수이자 카드 카운팅으로 카지노를 이긴 에드 소프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투자를 도박이 아닌 확률 게임으로 접근했습니다. 카지노가 돈을 버는 이유는 모든 게임에서 미세하게 유리한 확률, 즉 엣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는 말합니다. 확실한 우위가 없을 때는 베팅하지 마라. 그리고 우위가 있더라도 한 번에 올인하지 마라. 많은 게임 투자자들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전 재산을 겁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이길 확률이 높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켈리 공식의 핵심이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존버, 즉 버티면 승리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주식은 언젠가 오르겠지만 마법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이클 플랫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면 나는 즉시 자른다. 손실은 암세포와 같아서 초기에 잘라내지 않으면 계좌 전체로 번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계좌의 잔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손절매는 패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 지불입니다. 승률이 90%라도 망할 수 있고 승률이 40%라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바로 손익비 때문입니다. 마법사들은 잃을 때는 100만 원을 잃고 벌 때는 1000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듭니다. 반면 대다수 개미들은 10만 원 수익에 기뻐서 얼른 팔아버리고 100만 원 손실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합니다. 이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이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으세요. 제이미 메이 같은 트레이더는 거시경제의 큰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파도에 올라타면 끝까지 수익을 짜냅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손익비의 마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잭 슈웨거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스타일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조엘 그린블라트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마이클 플랫은 트레이딩에 집중합니다.
누구는 차트를 보고 누구는 재무제표만 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성격에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이 워런 버핏을 따라한다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기법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야 불편함 없이 오래 입을 수 있듯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심리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을 알고 있어도 공포와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의 공포, 급등할 때의 추격 매수 욕구. 마법사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만 그들은 감정이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을 뿐입니다. 스콧 램지는 트레이딩이 잘 안 풀릴 때 매매를 멈추고 휴가를 떠납니다. 멘탈이 흔들릴 때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세력도 공매도도 아닙니다. 바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시장은 생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공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퀀트 트레이더들은 끊임없이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가치 투자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의 기준을 재정의합니다. 고집쟁이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당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유연함이야말로 변화무쌍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갈대는 폭풍에 휘어지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되지 말고 유연한 갈대가 되십시오. 인터뷰에 응한 모든 마법사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트레이딩은 퍼즐을 맞추는 지적 유희이자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돈은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 억지로 차트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와 기업,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서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까요? 마법사들은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얼마만큼 살지 고민하는 시간에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이를 포지션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확신이 들더라도 계좌의 5% 이상을 한 종목에 태우지 않는 원칙. 변동성이 큰 종목은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종목은 비중을 늘리는 전략. 이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방어해 줍니다. 몰빵 투자는 한 번은 대박을 줄지 몰라도 결국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분산하고 조절하세요. 그것이 프로의 방식입니다. 투자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케빈 데일리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립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당장 뭐라도 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죠. 기억하세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투자일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 총알을 아껴두세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썰물이 빠져나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납니다. 잭 슈에거는 말합니다. 운으로 번 돈은 결국 시장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남들이 곡소리 낼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능력. 여러분의 지난 수익이 운이었는지 실력이었는지 냉정하게 복기해보세요. 운이었다면 겸손해져야 하고 실력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매매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뉴스의 내용보다 그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악재가 터졌는데도 주가가 버틴다면 누군가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뉴스는 이미 알려진 정보입니다. 정보 그 자체보다 시장의 해석과 반응을 읽는 눈을 기르십시오.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 그것이 기회를 만듭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 투자를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투자는 철저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매수 원칙, 매도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이 지루하고 딱딱한 규칙들을 지킬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가 찾아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매매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마법사들은 자신만의 트레이딩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의 투자 원칙 제1조 1항을 말이죠. 학창시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비결은 오답 노트였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모든 매매 기록을 분석하고 실수에서 배웁니다. 내가 왜 샀고 왜 팔았으며 당시의 심정은 어땠는지 기록하세요. 기억은 왜곡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매매 기록을 들여다보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마주해야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우는 건 대박 종목 정보가 아니라 낡은 노트 속에 적힌 처절한 반성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켓 위저드들은 엄청난 부자지만 그들의 삶이 돈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 건강,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가요? 아니면 단순히 과시하기 위해선가요? 목적이 분명해야 힘든 시장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생깁니다. 잭 슈에거는 말합니다. 누구나 마켓 위저드가 될 잠재력이 있다. 다만 올바른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한 거장들도 한때는 파산 직전까지 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다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고 기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가 전부다. 손절매를 두려워 마세요. 둘째,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라. 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셋째, 심리를 지배하라. 감정 매매는 필패입니다. 넷째, 유연하게 대응하라.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험난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아 결국엔 승리하는 소수의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서적이 아니라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마음의 수련서입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당장 내 계좌를 열어 위험 요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거장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올바른 지도와 나침반이 있다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경제적 자유를 앞당깁니다. 감사합니다.